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12용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fx 함수하고 gx 함수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fx 함수, gx 함수, 즉 gx 함수 안에 fx 함수가 들어가 있죠. 종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복잡하면서도 계산이 속된 말로 좀 지저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만 중상위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비에 해당하는 그 길목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 줄 알면은 이제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계속 중위권 정도에 머물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함수 fx가 자 9분의 1. 자, 우리가 문제에서 정수도 아니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오게 되면요, 문제가 조금 계산할 때 분수가 나오면은 어쨌든 정수보다는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분모를 통분해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계산이 조금 좀 속도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 풀어줄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시험 문제는 빠르면 10초, 늦으면 30초 요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번 시간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1분 정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2분 안에 한 문제를 맞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3분이나 3분 30초 그 정도 좀 시간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3차식이에요. 3차식. 2차식도 아니고 3차식. 그렇죠? 자, 실수 t가 나왔어요. 자, 이게 숫자로 또 나온 것도 아니고 문자로 나왔어요. 근데 실수예요, 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숫자를 대입하든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물론 여기 이제 t의 범위가 0에서 6으로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0부터 6,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든지 다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0.5도 될 수 있는 거고, 2분의 뭐 3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5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3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그 실수 그 t가 형식은 문자를 띄지만은 숫자예요, 숫자.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자로 나오게 되면은 숫자보다는 어쨌든 조금 좀 불편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대하여 함수 gx가 또 이렇게 나뉘어요. 아까 t가 이제 문자라고 했죠. 실수입니다, 실수. 자, t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0에서 6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3이라고 합시다. 3이라고 한번 해요. 뭐든지 문자가 나오면요, 숫자로 조금 바꿔가지고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3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x가 3보다 작을 때는 fx 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함수는 조건이 뭐예요? x죠, x. 1차 함수죠, 1차 함수. 즉, 직선이 됩니다, 직선. 3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고요. 곡선이 되는 거죠, 곡선. 그렇죠? 근데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인 직선을 갖는다는 거죠. 자, 조금 이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gx입니다. gx. 그러니까 gx가 복합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3보다 작을 때는 3차 함수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넓이의 최대값을 또 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봐야 되겠죠. 자, 3차 함수니까 일단 3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자, y축은 일단 나중에 그리겠습니다. 지금 그려야 되겠네. 자, 어쨌든 얘가 0이라고 놓고 보면은 (0)하고 (6) 하고 (9)를 지나죠. 그렇죠? 0, 6, 9를 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 x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런 패턴으로 가죠.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그렇죠? 자,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자, 아까 t가 이제 3이라고 일단 한번 보자 그랬죠? 그렇죠? 네. 3보다 작을 때 저희 3이라고 한번 할게요. 그냥.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t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이라고 하겠습니다. 3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갖는 거죠. 1차 함수. 자, 여기 1차 함수 우리가 이제 1차 함수가 딱 나오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우하향이죠. 우하향. 그렇죠? 우하향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이제 x절편, y절편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x가 t일 때 요거는 이제 0이라고 보면요. 0이라고 보면 x가 t가 되죠. 그렇죠? x가 t일 때 지금 gx, y 값은 ft를 갖습니다. ft. 그렇죠? ft. 자, 이렇게 문자가 나오니까 이제 복잡한 거예요. 문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t를 3이라고 놓고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거 t가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3. x값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f3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3을 집어넣으면 f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3 집어넣었으면 이게 F3인 거죠. 요 지점이 F3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곡선이 fx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하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하향. 그렇죠? 우하향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이니까. 그럼 이제 요 x축을 지날 거 아니에요. x축을 지나면 y값이 0일 때, 즉 y값이 여기는 gx가 이제 y값이죠. 그렇죠? 0일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는 0일 때, y값이 0일 때 x 마이너스 t는 ft가 되죠. 그렇죠?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괄호 닫고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괄호 닫고 요거는 이제 우변으로 보내게 되면 요게 나오죠. 그렇죠? x는 ft 플러스 t가 되죠. 자, 일단 3으로 놓고 봤으니까 요 지점이 ft 플러스 t, 즉 f3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3이라고 일단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니까 어쨌든 지금 t는 0에서 6까지잖아요. 그렇죠? 0에서 6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요게 ST가 되는 겁니다. ST. 지금 이제 T값 기준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서 3이라고 이제 가정했는데 뭐 T가 2일 때, 1일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t값을 집어넣은 그 값이 t가 이제 문자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영역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곡선이잖아요. 그쵸? 곡선이니까 이 fx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게 0에서 t까지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이라고 했지만 t까지죠. t. 그 t가 뭐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 모르지만 t까지는 t가 기준이니까 t까지는 t보다 작을 때는 이 곡선을 적용하는 거죠. fx dx. 그쵸? 여기 이제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그쵸?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삼각형인데 중요한 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x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ft가 되고 여기도 ft. 그쵸? ft.
여기서 여기까지도 ft, 여기서 여기까지도 ft가 되죠.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fx를 두 번 곱하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fx 제곱. 그렇죠? fx 곱하기 fx. 그래서 fx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요거를 이제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미 이제 t값만 알면은 이 t값만 알면은 fx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인테그럴 써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t값만 알면은.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fx 집어넣고 t값만 알면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fx가 아니라 ft라는 거예요. ft. 자, 여기서는 이제 요 fx 함수를 인테그랄 해가지고 t 값을 알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요거에 이제 그 값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자체는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ft라는 실제로 t 값을 집어넣어 갖고 나오는 값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t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ft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수 개념으로 숫자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t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t 값만 알면은 여기다가 이제 x 값 대신에 t 값 집어넣으면은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그 미분을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렇죠? 미분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미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s 프라임 t가 0이 되는 지점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자, 한번 해볼까요? s 프라임 t는 자, 요거는 이 자체로 ft가 되죠. 그렇죠? ft가 됩니다. 미분하게 되면 인테그럴이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t가 되고 0은 하나만 하니까 생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미분하면은 요 2가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1하고 곱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fx만 남습니다. 제곱은 이제 1이 되는 거죠. 1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fx가 한 번 더 미분이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수학에서는 공통이 나오면은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자, ft죠 여기 ft f 프라임 t 1 플러스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0이 되는 시점을 이제 구하는 건데 ft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ft는 t가 0에서 6 사이에 있을 때 t가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t값이라고 보면 되죠. t가 0에서 6 사이에 있을 때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위에 x축 위에 항상 플러스거든요. 항상 플러스. 항상 플러스니까 얘는 0이 될 일이 없습니다. 0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ft는 구할 필요 없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f 프라임 t가.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했으니까 우선 지울게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는데요. 자, F'T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F'S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세 개의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미분하려면 일단 숫자 9분의 1을 일단 먼저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죠. 아니 하나씩 미분하는 거죠. x를 미분하면 1이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6, x-9,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x-6을 미분하는 거예요. x-6을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6은 없어지니까 이것도 1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x하고 x-9를 써주면 됩니다. 자, 플러스하고 x-9. 또 마찬가지로 이제 x-9를 미분하면 이것도 1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x-6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일일이 뭐 전개해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뭐 공통끼리 묶어서 x-9끼리 묶어가지고 해도 되고, 그걸 이제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x제곱, 그쵸? x제곱 마이너스 15x가 되죠, 그쵸? 부르기 54. 그 다음에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9x,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죠, 그쵸? 자, 빨리빨리 계산할게요. 네. 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이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요, 푼 다음에 없애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갖고 이제 계산하니까 계산이 좀 더 빨라지거든요. 15, 9, 6이니까 마이너스 30x가 되죠. 그 다음에 54 남는 거죠, 그렇죠? 54. 자, 이거 이제 3으로 묶어지거든요. 3으로 묶어지니까 3하고 9하고 이제 9분의 1하고 약분하면 이제 3분의 1이 되고, 요거는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0x, 요거는 이제 18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어느 정도 빨라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f'x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f't니까 3분의 1 t 제곱, 이제 t로 치환해죠.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2를 또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1이 넘어가니까 3이 넘어가는 거죠. 21이 되는 거죠, 21,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3, 7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로 쪼개지니까 마이너스 10t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t 값이 3하고 7로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표를 만들면 t는, 자, 일단 t의 범위가 0부터 6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을 먼저 써주고, 0은 이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 집어넣고 땡땡땡 하고 3 집어넣고 땡땡땡. 그 다음에 이제 6까지죠, 6, 그렇죠? 6까지. 7은 이제 여기 범위 바뀌니까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S'T잖아요. S'T. 여기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3하고 7 요때 x축 즉 t축을 지나면서 저기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잖아요. 이차함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3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죠.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 3에서 7 사이 이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뭐 0하고 6은 이제 포함하지 않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ST에서는 이게 기울기가 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기울기를 의미해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1이니까 곡선으로 나타내면 우상향이 됩니다. 얘는 우하향이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 이걸 최대라고 하면 안 돼요. 극대라고 해야 됩니다. 극대. 그래서 7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은 극대가 이제 범위에 따라서는 최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극대는 극대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이쪽에 있는 값이 더 얘보다 이쪽에 있는 값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하고 최대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범위 안에 있을 때, 자 한번 보세요. 0하고 6 사이에서 가운데 값이 극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3일 때 0, 6. 얘가 극대이면서도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극대이면서 최대가 된다. 자, 그러면 t값을 이제 구한 거죠. 3일 때 3일 때 최대값을 받겠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값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fx를 요것도 이제 접근하려면은 요 자체도 또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fx 먼저 전개 한번 해볼까요? 자, 9분의 1 숫자는 먼저 빼고요. 자, 이거 전개하면은 x-6에다가 x-9를 곱하면은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x까지 또 곱하면 되는 거니까 x 세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5x가 되죠. 마이너스 15x에 x 곱하니까 마이너스 15x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9 곱하니까 54가 되죠. 54에다가 x 곱하니까 54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S3은 인테그랄 0에서 3 f x dx. 자, 얘를 이제 쓰면 되는데 바로 계산하려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 F3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면은 요거 이제 접근하면은 숫자는 먼저 9분의 1 먼저 빼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x 4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2에서 한 칸 올라가니까 3, 3으로 나누면은 15를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죠? 5x 세제곱 되고, 그 다음에 1승이니까 2승이 되면서 54에서 54를 2로 나누니까 27이 되죠? 27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0, 3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3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3을. 자, 3 집어넣어요. 3. 그럼 3하고, 이건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쵸? 요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여기 3, 3. 약분되죠, 그쵸? 9하고 약분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6만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하고 마이너스 3 하고 이제 9하고 약분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끼리 곱하니까 플러스. 자, 그 다음에 6이 나오니까 이 6을 제곱하면 36이 되잖아요. 36이 되는데 2분의 1하고 또 곱하니까 1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빨리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0, 3이니까 0은 이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3만 집어넣고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9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에서는요, 미리 계산을 다 해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약분할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하지 말고 이 숫자를 쓸 때는 그냥 요 상태로만 써버립니다. 자, 3의 4승 81. 3의 4승으로 써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3x의 3의 3승이니까 27이 되는 거죠. 이걸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나중에 인수분해 되거나 또 쪼개지고 뭐 또 다시 곱하기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27도 있잖아요, 그렇죠? 27. 그럼 27하고 27하고 이제 공통이 되니까 5하고 27을 미리 계산을 하고 27하고 자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27하고 9하고 또 곱하고 그 다음에 5하고 27하고 곱해서 빼주면 계산했다 또 빼주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7하고 27이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7 곱하기가 되면서 9 빼기 5가 되는 거죠. 9 빼기 5. 그렇죠? 그럼 4. 이때는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27 곱하기 4니까 4, 2, 8, 4, 7, 28. 108이 되는 거죠. 108. 그렇죠? 108.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정수가 나왔고 얘는 분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분수를 통분해야 되겠죠. 그쵸? 분모로 이제 통분해줘야 돼요. 통분해주는데 통분하다 보니 여기다 또 4를 곱해야 되고 곱하면서 그 곱한 거하고 또 얘하고 더하면은 아까 말한 거대로 곱했다가 계산했다가 다시 또 빼주고 또 다시 뭐 약분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번거롭게 된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원 상태대로 일단은 놔두고 거기서 공통인 걸 찾아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이제 약분되잖아요. 9하고 80이라고 그렇죠? 이거 9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18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얘하고는 이제 약분했으니까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분의 9. 4분의 9가 되고 또 이 9분의 1하고 108하고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12가 돼요. 12. 훨씬 더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8이죠. 18. 자, 그러면 4분의 9에다가 12 더하기 18이니까 30이죠. 이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4분의 9. 30은 4분의 120. 그쵸? 그래서 4분의 129가 됩니다. 자, 극대값이면서 최대값이 4분의 129가 나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수가 남았는데 그 실수가 또 문자야. 그러면 또 한 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를 가장한 문자가 나오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이해할 때는 요거를 실제로 숫자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0,6의 가운데 3. 그럼 이제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t가 3일 수도 있고 뭐 2가 2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이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만약에 t가 4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곡선이고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 하나만 딱 갖고 그걸 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에 y절편, x절편 또 실제 그 t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y값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상에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이제 문제 푸는 데 좀 수월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면적이잖아요, 면적. 넓이. 그쵸?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보통 넓이를 S라고 하는데요. 넓이의 면적은 ST가 되는 거죠. 실제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면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T보다 작을 때는 곡선이니까, fx.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0에서 T까지 보여야 돼요. 왜냐면 T의 범위가 0부터잖아요. 그쵸? 0에서 T까지 fx dx 이게 이제 그 곡선의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직선에서 그림상을 보면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그쵸?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x니까 이 밑변하고 높이가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t를 집어넣었을 때 ft가 나오죠. 3을 집어넣었을 때 f3이 나오는 것처럼. 이 높이가 ft라는 거예요, f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이제 실제, 요 x축하고 이제 만나는 요 지점, 요거를 이제 우리가, y 값이 0이라고 놓고 이제 풀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x니까 이 밑변하고 이 높이가 같겠구나. 그런 걸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야죠. 굳이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대입해가지고 풀면은 그만큼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도 ft고 높이도 ft니까 ft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게 물어보는 거구나.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미분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S 프라임 T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제 지워졌는데 S 프라임 T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근데 아까 S 프라임 T가 어떻게 나왔어요? F T 1 플러스 F 프라임 T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거 0이 되는데 FT는 이 곡선이니까 0에서 6까지 범위에서 이 곡선을 항상 위에 있거든요.
양수의 양수. 양수니까 얘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